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첫 과열 대책이 나왔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에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이 0.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70개월 만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24일 날 0.02% 상승해서 현재 0.07%까지 매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발표된 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과열 대책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보도자료 제목은 주택시장 안정화의 총력 대응이라고 나와 있죠. 자, 국토부 장관이 불과 7월 11일 날 집값 추세적 상승 아니다, 시장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7.1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택지에서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2029년까지 23만 6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택지 추가 지정이에요. 수도권에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7.18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것은 3기 신도시 23만 6천호 공급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올해 이제 3기 신도시에서 공급 가능한 게 인천 계양지구 2개 단지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공급을 할 수 있을까? 2025년부터 시작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23만 6천호를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연평균 47,200호 월 평균으로 나누면은 4천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매주 3기 신도시에서 1,000호씩 분양이 나온다니까 뭐 이번 주에 남양주 왕숙에서 1,000호, 다음 주에 교산에서 1,000호, 그 다음 주에 대장에서 1,000호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무주택자분들이 무엇인가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분양시장도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뭐 동탄 신도시 청약경쟁률 600대 1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3만 6천호 어디서 나오나요? 정부와가에서 발표한 것은 5곳의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에서 7만 7천호가 2029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수도권 중소택지 60곳에서 15만 9천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2017년부터 자잘한 규모의 중소택지를 굉장히 많이 지정했어요. 그리고 사업도 더 빨리 추진됐기 때문에 이제 3기 신도시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보인 정부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저렴한 신도시 공급이 쏟아지니 무모하게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단은 가장 필요했던 발표가 이번에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64만 2천호의 공공택지를 지정했어요. 1기 신도시의 3배 규모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한 것까지 합치면 거의 뭐 80만 호가 넘는데 솔직히 여기서 분양이 언제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질문하거나 이것으로 내 집 마련 한다 그러면 비웃음 받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집 사야겠다면서 자꾸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5년 6개월 동안 3기 신도시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신호를 준다는 것은 일단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대책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마 전문가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일경제 기사 볼게요. 집값 무섭게 뛰는데 대책 없는 정부 립 서비스만 쏟아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있다는 거죠. 자, 2029년까지 5년 동안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 건 알겠는데 얘가 언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하다못해 연도별 공급 계획이라든가
분양가 예시라는 거 예를 들어 뭐 하남 미사에서 뭐 지금 전용 84타입 뭐 10억 정도 하는데 교산 신도시에서 7억 정도에 분양하겠다 이런 정도의 예시는 나와줘야 사람들한테 아 기다리면 무엇인가 복이 있겠구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퉁쳐가지고 2029년까지 뭐 몇십만 호 공급이 나오겠다. 아까 언론이 말한 대로 이게 립 서비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행 시기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은 언제만 이루어질까요? 올해 말부터 분양은 시작되는데요. 그건 인천 계양지구 일부에서만 공급이 되고요. 내년에도 한 4개에서 5개 신도시에서 분양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1만 호 정도의 공급 계획은 현재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만 호에서 단기간에 더 늘리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언제부터 공급을 늘릴 수 있다? 2026년부터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택 매수 대기자가 집을 사지 않고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2년 동안 시간을 더 보낸다? 문제는 2년 뒤에 내가 당첨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경쟁률 팍 터지잖아요. 이때라고 괜찮을 것인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매년 봉사비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분양가가 과연 매력적으로 나올 건지도 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기사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지연된다는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급 정책 나올 때마다 3기 신도시에 몇십만 호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계속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연되고 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크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급 위치입니다. 자, 3기 신도시 1차적으로 지정된 5개의 3기 신도시의 위치를 보면요. 동쪽과 서쪽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에는 3기 신도시가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할 만한 공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 지역의 상승 주도하는 지역 어딘지 아세요? 강남 상구와 마용성구이고 지금은 서대문구하고 은평구까지 퍼져나갔고 노도광 지역도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고 기사 보셨죠. 경기도 지역 상승 주도 지역은 과천시와 분당구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지금 집가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광명시하고 안양이 오르고 있고 분당이 오르니까 수지구가 오르고 있고 수원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과열 지역이 3기 신도시 공급 지역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 집값 오르는 지역 간단합니다. 출퇴근이 편리한 핵심지예요. 자, 하지만 하남시나 부천시, 남양주시, 고양시, 인천광역시처럼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지역이 집값이 과열되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들 3기 신도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지만 당장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핵심지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공급 시기와 입지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과열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공급 확대, 두 번째는 수요 억제죠. 공급 확대는 다시 신규 공급 확대와 기존 주택 공급 확대로 나눠지게 되고요. 수요 억제는 투자 수요 억제와 실수요 억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 수요 차단으로 접근했다가 이것만으로 안 되면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끄는 실수요자 차단까지 대책이 나오게 돼요.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과열 초기부터 막 다주택자 때려잡고 막 종부세 올리고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공급 확대로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다가 이것으로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두 번째, 투자 수요 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실수요 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내 집이 필요해서 집 사는 사람을 왜 차단시켜? 모든 사람을 차단시킬 수 없으니까 대출 비율을 줄여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끄는 사람부터 차단을 시켜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었던 투기과열지구의 LTV 비율 조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기존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 갖고 있는 사람에게 팔도록 유도하는 거죠. 채찍을 휘두르면서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과 이제 임대사업자제도 자동 말소 정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으로 해결해 보려고 나온 대책, 윤석열 정부가 어제 발표한 7.18 부동산 대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11월 29일 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향후 정부 정책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몇 번 더 공급 정책 중심으로 발표하다가 결국엔 언론한테 두드려 맞고 결국 투자 수요 억제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투자 수요 억제책이 좀 늦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징벌적 과세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처음부터 징벌적 과세를 다 완화한 건 아니에요. 뭐 공급 확대 정책 하다 안 되니까 여기까지 들어간 건데, 일단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건 그 어떤 정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점점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15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더 늦기 전에 꼭 살펴봐야 될 안양시와 광명시와 용인시 지금 사도 괜찮은 단지를 전체적으로 추려봤습니다. 지금 이들 지역에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